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24-25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호날두와 라민 야말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이 됐었죠. 저는 라민 야말이 발롱도르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 라민 야말의 마음으로서 스페인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포르투갈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역시 저는 송펠레입니다. 제가 스페인을 예상하니까 포르투갈이 우승을 차지하네요. 그런데 포르투갈은 우승을 차지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포르투갈은 6년 만에 네이션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네이션스 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라왔고요. 스페인은 지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네이션스 리그 준우승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경기 돌아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40살의 호날두는 여전히 대단하구나. 이 선수는 위대하구나. 바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날두는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네이션스 리그 3경기 연속골이에요. 8강 덴마크, 4강 독일, 결승 스페인전 연속으로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번 네이션스 대회에서 8골이나 넣었습니다. A리그에서 8골을 넣었거든요. C리그에서 요케레스가 9골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 호날두는 득점 2위를 기록했지만 A리그와 C리그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호날두의 득점력은 인정할 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스페인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138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A매치에서 최다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호날두의 골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ING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 방송은 호날두 찬양 방송이 될 수도 있고 호날두 숭배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경기에서 제가 느낀 호날두의 득점력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같이 가시죠. 렛츠 고! 24-25 시즌 UEFA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이 경기는 120분 동안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차기에 돌입이 됐고 승부차기에서 포르투갈이 5대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확정 지었죠. 사실 이 경기 전개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스페인이 경기를 더 주도했어요. 스페인이 XG값에서도 2.06으로 앞서 있고 점유율에서도 61%로 앞서 있습니다. 슈팅에서도 7대16으로 스페인이 앞섰고 유효 슈팅에서도 2대6으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결정력에서 더 빛났죠. 포르투갈은 유효 슈팅 2개를 다 골로 연결했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은 슈팅 6개를 했지만 2골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스페인이 장군을 외치면 포르투갈이 멍군을 외치면서 서로 골을 넣으면서 따라가는 상황이 반복이 됐어요. 일단 수비맨디가 라민 야말의 패스를 상대의 수비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는 과정에서 네베스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수비맨디에게 패스하는 상황이 됐고요. 수비맨디가 이것을 처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누누 멘데스가 불과 5분 만에 환상적인 골로 1대1을 맞춰놔요. 누누 멘데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올 시즌 한정에서 최고의 레프트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도 공수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요. 이 경기에는 동점골까지 넣었으니까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전반전 마감하기 직전에 오야르사알이 페드리의 공간 패스를 받아서 또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페드리의 패스가 일품이었고 그 가운데 오야르사알이 빠져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반전은 스페인이 2대1로 앞서면서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포르투갈의 마르티네스 감독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2명을 바꿉니다. 전반전은 중원 장악을 못했고 왼쪽 공격에 치우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왼쪽에 누누 멘데스가 공격 지원을 너무 잘했어.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 공격이 위력을 발휘했는데 오른쪽에 아들콘 세이상은 제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네베스는 제 역할을 못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이 죽어 있었는데 오른쪽 라인을 다 바꿔줍니다. 세메두가 투입되고 네베스가 중앙 쪽으로 오면서 베실바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후반전 포르투갈은 더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스페인의 데라푸엔테 감독이 이거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는 모습이 나왔고 포르투갈에는 누가 있었다? 호날두가 있었다. 호날두가 골을 기록하면서 2대2를 맞춰놓는 거죠. 61분에 호날두가 골 넣은 다음부터는 골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니코, 라민 야말 제 역할을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을 바꿔줬지만은 효과는 미비했습니다. 하물며 중앙 쪽에 이스코를 투입했지만은 페드리가 빠지면서 중원 장악에서도 약간의 문제를 노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스페인 입장에서는 민게사 어쩔겨. 너 셀타비고에서는 이러지 않잖아. 거기선 3백을 자주 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민. 측면이 흔들리니까 중앙은 당연히 흔들리죠. 그러니까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데라푸엔테 감독이 측면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측면은 나중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히려 마르티네스 감독이 선수 교체를 적극적으로 했고 그것이 효과를 봤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하파엘 레앙 투입한 다음에는 왼쪽 라인에 네앙, 멘데스 힘을 계속 발휘하잖아요. 2대2로 결과가 이어진 가운데 승부차기로 갔고 그 가운데서 포르투갈 선수들 5명의 키커는 완벽하게 처리를 했고요. 반면에 모라타의 슈팅은 골키퍼에 막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결국 포르투갈이 우승을 차지했는데 저는 우승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승할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날두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졌죠. 나이가 40살이라니까. 내 동생 뻘이야. 그러다 보니까 전방에서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떨어졌지만 전방에서 골로서 얘기해 주잖아요. 호날두는 골로서 모든 걸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라민 야말은 부진했어요. 라민 야말은 물론 라민 야말 스스로도 너무 부진했고 여기다 데라푸엔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지원도 부족했고 여기다 민게사가 후방에서 보좌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민 야말 입장에서는 제가 본 경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부진한 경기가 이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이 경기는 호날두가 웃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 경기 결과로 라민 야말은 발롱도르하고 더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경기 끝난 다음에 양팀 감독의 인터뷰를 보겠습니다. 마르티네스 감독 사실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벨기에 감독 시절에 그 황금 세대를 제대로 이끌었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포르투갈 감독으로서 네이션스리그 우승했으면 역시 인정을 해야 되겠죠. 정말 자랑스럽다. 결승전은 이기는 것이 전부다. 맞죠. 실점 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실점을 2차례나 했잖아요. 그 다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쫓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중 성장했고 트로피를 들어 올릴 자격이 충분하다. 인정합니다. 포르투갈은 트로피를 들어 올릴 자격이 충분한 팀이었어요. 그 정도로 경기력이 끈끈했습니다. 반면에 데라푸엔테 감독, 이 팀과 함께여서 영광이다. 지금처럼 계속 함께이고 싶고 이제 다음 목표인 월드컵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페널티킥은 내 책임이다. 모라타니까 페널티킥을 처리할 수가 있었고 모라타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막중한 임무를 내가 모라타에게 맡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모라타를 감싸는 모습이긴 한데 저는 모라타의 실축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승부차기에서는 러시안 룰렛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 교체라든가 전술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아쉬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 경기 끝나고 여러 사람한테 이 경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90분 내에 스페인이 이길 수 있었다. 데라푸엔테 감독이 조금 더 빨리 대처를 했다면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90분 내에 포르투갈을 제압할 수 있었다. 스페인은 충분히 그런 힘이 있었다. 그런데 데라푸엔테 감독의 대처가 너무 늦었고 너무 미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후반전 포르투갈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스페인은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수비 쪽에 자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기 운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위대한 호날두, 정말 그레이트한 호날두, 원더풀한 호날두. 진짜 호날두는 대단했죠. 이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88분 소화를 하면서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호날두가 뛸 때에는 호날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모스가 들어오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역시 호날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날두는 골로서 이야기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경기에서 원샷 원킬이었습니다. 슈팅 하나, 요슈팅 하나, 그리고 한 골이었습니다. 패스를 16번에서 12번 성공시켰고요. 호날두는 전방 쪽에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뛰었지만은 역시 나이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압박에서는 효과를 보는 장면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A매치에서 221경기 소화하는 동안 138골을 넣었습니다. 대단하죠? 두 번째는 메시예요. 191경기에서 112골을 넣었고요. 알리다이가 108골로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매치 기록은 메시가 호날두 쫓아가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대전은 다시 보고 싶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가 만나서 호날두와 메시가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치는 그 모습이 좀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데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네이션스 리그 9경기에서 8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요. 요케레스 9골 다음으로 득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는 2016년에 유럽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했죠. 유로 2016에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이션스 리그에서 6년 전에 우승을 차지하고 올해 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 1회, 네이션스 리그 우승 2회, 총 메이저 대회 우승을 3회나 차지했습니다. 제가 호날두 얘기할 때마다 놀라는 점은 포르투갈이 강팀이죠. 강팀입니다. 인구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정말 강팀이죠. 그런데 호날두가 등장하기 전까지 포르투갈은 메이저 대회 우승 기록이 없어요. 아니, 메이저 대회 결승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에우제비오 시절 북한 꺾고 4강 갔지만은 결승 진출 못했어요. 유로 2000 골든 제너레이션 시절 루이스 피고, 후이 코스타, 핀투, 누노 고메즈, 파울레타 앞세워서 4강까지 갔지만 결승 못 갔습니다. 근데 결국 호날두가 18살의 나이에 등장하고 나서 결승까지 갔고 우승을 3번이나 차지한 거예요. 즉 포르투갈 대표팀은 호날두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호날두가 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포르투갈의 전성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승과 근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호날두는 어린 선수들이 이끌고 우승을 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날두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호날두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호날두가 클럽에서 총 800골을 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A매치에서 138골이니까 아마 938골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그 정도로 호날두의 득점력은 대단하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트죠. 네, 호날두도 고트입니다. 호날두가 월드컵 우승 트로피만 들어 올린다면 호날두의 가치는 더욱더 높게 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 멘데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누누 멘데스 보면서 너무 놀랬거든요. 누누 멘데스가 둠프리스 막을 때 피지컬적으로 밀리지 않는 모습 보면서 이런 풀백이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라르 마르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누누 멘데스의 활약이 눈부셨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라민 야말을 봉쇄시켰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기다가 공수 다 잘해요. 골도 넣었고 키패스도 1회를 했습니다. 드리블도 5번 시도해서 4번 성공시켰어요. 수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걷어내기 3회, 슈팅 차단 1회, 가로채기 2회, 라민 야말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션스리그 결승전 최고의 선수는 누누 멘데스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 경기는 호날두를 위한 경기였습니다만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누누 멘데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티냐, 부페 못한 건 아닙니다. 근데 누누 멘데스는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잘하니까요. 이 선수는 눈여겨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가 자꾸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바르셀로나 올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탐이 나는 선수였습니다. 라민 야말은 아쉬웠어요. 라민 야말 스스로도 이 경기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말씀드렸다시피 민게사하고 호흡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전술적으로 뒷받침도 잘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데라포엔테 감독이 니코에게 보여주고 니코가 알아서 공격하고 라민 야말에게 보여주고 라민 야말이 알아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쿠쿠레아하고 민게사가 니코하고 라민 야말 보좌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나름대로 위력을 발휘했던 이 윙어들이 후반전에는 위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특히 라민 야말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누누 멘데스에게 막히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 경기에서 슈팅 4회를 했고 유효슈팅 2개를 기록했는데 모두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키패스 하나를 하긴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활약은 미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민 야말 뒤에 쿤데가 있을 때랑 라민 야말 뒤에 민게사가 있을 때는 천지 차이 같아요. 그래서 데라푸엔테 감독이 풀백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민 야말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좀 맞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스페인 대표팀은 계속해서 공격력을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스페인 대표팀은 좀 아쉬웠어요. 스페인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유럽 챔피언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션스 리그에서 아쉽게 패배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라민 야말이 묶이는 모습을 보니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호날두가 건재하구나, 얘는 고투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라고 할까요? 꼰대 마음속에 불이 살아났다? 노따 마음속에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메시가 건재함을 확인했을 때 그 느낌, 호날두가 건재하다는 걸 확인하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0대 호날두가 정말 축구 꼰대의 힘을, 축구 노땅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호날두의 득점력, 이거는 인정하자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호날두의 골 만드는 능력은 인정해야 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